아버지, 이게 뭡니까? 준호야, 수진. 친엄마 이름이잖아요. 친엄마는 제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그런데 왜 오늘 오전에 문자가 온 겁니까? 제 대학 졸업사진이 고맙다고. 대화 기록 다 봤어요. 몇 년씩 거슬러 올라가는데 계속 대화하고 계셨더라고요. 제 군대 전역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대학 입학식 사진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준호야, 진정해.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요? 뭘 설명하시는 겁니까?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거요? 제가 20년 동안 속았다는 거요? 목소리 좀 낮춰. 낮추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요? 20년 거짓말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준호야, 제발 아빠 얘기 좀 들어줘. 듣기 싫어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준호야, 잠깐 아빠 휴대폰 좀 써. 아버지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소파에 놓인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내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배터리가 죽었다. 충전기는 방에 있고 지금 당장 회사 팀장님한테 급한 연락을 해야 했다. 비밀번호 뭐예요? 0405, 내 생일.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설거지하는 소리가 경쾌했다. 일요일 오후 새엄마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고 집에는 아버지와 나 둘뿐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 휴대폰을 켰다. 잠금 해제하고 회사 팀장님께 카톡을 보냈다. 팀장님, 내일 회의 자료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금방 왔다. 오케이, 수고했어. 그때였다. 메시지 알림이 화면 상단에 떴다. 나는 무심코 그걸 봤다. 발신자는 수진, 내용은 준호 대학 졸업사진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게 컸네요.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수진. 그 이름. 내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던 친엄마의 이름. 나는 천천히 메시지 창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 대화 내용이 보였다. 잘 지내시죠? 응, 괜찮아요. 준호는 회사 잘 다니고 있어요. 다행이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어요? 알았어요. 조금 이따 보낼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가장 최근 메시지는 오늘 오전 10시. 3시간 전이었다. 나는 위로 스크롤했다. 대화 내용이 계속 나왔다. 1달 전, 2달 전, 석 달 전. 아니, 1년 전, 2년 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수진이. 준호가 군대 잘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고생했겠네요.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저녁식 사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진짜 많이 컸네요. 준호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요? 어느 대학이에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사진 좀 보내드릴게요. 나는 더 위로 올렸다. 3년 전, 4년 전, 5년 전. 대화가 끝없이 이어졌다. 준호가 고3이에요. 수능 잘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꼭 잘 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손이 심하게 떨렸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친엄마가 살아있다. 아버지는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 내 사진을 보내주고 있었다. 대학 졸업식, 저녁식, 대학 입학식.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준호야, 밥 먹을래? 아버지가 주방에서 소리쳤다.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이 막혔다.
준호야. 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주방으로 걸어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았다. 화면이 아버지를 향하게.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휴대폰 화면을 봤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다. 조심스럽게 식탁에 내려놓았다. 준호야. 수진. 친엄마 이름이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친엄마는 제가 5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오전에 문자가 온 겁니까? 제 대학 졸업사진이 고맙다고?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대화 기록 다 봤어요. 몇 년씩 거슬러 올라가는데 계속 대화하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제 군대 전역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대학 입학식 사진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준호야, 진정해. 아빠가 설명할게. 설명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뭘 설명하시는 겁니까?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거요? 제가 20년 동안 속았다는 거요? 목소리 좀 낮추라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겁니까?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저는 5살 때부터 친엄마 산소에 가서 절했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아들이 열심히 살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준호야. 그런데 친엄마가 살아있었어요? 어디선가 멀쩡히 살면서 제 사진 받아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요?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20년 거짓말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준호야, 제발 아빠 얘기 좀 들어줘. 듣기 싫어요. 나는 휴대폰을 식탁에 던졌다. 탁 소리가 났다. 새엄마는 아세요?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엄마는 몰라. 그것까지 숨기셨네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었다. 어디가? 나가요. 아버지 얼굴 보기 싫으니까. 준호야. 아버지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뿌리쳤다. 손 떼세요. 제발 아빠 얘기 좀 들어줘. 나중에요. 지금은 싫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창백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1층에 도착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받지 않았다. 또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친엄마가 살아있다. 20년 동안 속았다.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 친구 성민이 집에서 이틀을 묵었다. 성민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방을 내주고 밥을 챙겨줬다. 고마웠다. 형, 괜찮아? 성민이가 라면을 끓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 엄청 오던데. 받기 싫어. 무슨 일인지 말하고 싶으면 말해. 아니면 그냥 있어도 돼.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친엄마가 살아있대. 뭐?
성민이가 라면 끓이던 걸 멈췄다. 내가 5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살아있었어. 아버지가 20년 동안 연락하고 계셨어. 미쳤다. 성민이가 중얼거렸다. 그럼 형 새엄마는? 모르셔. 아버지가 숨기셨어. 완전 막장 드라마네. 성민이가 라면을 그릇에 담으며 말했다. 근데 형,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왜 숨긴 거지? 모르겠어. 말도 안 하고 나왔으니까. 아버지 만나서 얘기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듣기 싫어. 나는 라면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다. 준호야, 만나자. 제발. 아빠가 다 설명할게.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또 문자가 왔다. 새엄마는 아직 몰라.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너랑 먼저 얘기하고 싶어. 새엄마. 갑자기 새엄마 생각이 났다. 10년 동안 나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분. 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오셨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새엄마는 정말 잘해주셨다. 도시락도 싸주시고 학교 행사에도 오시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그런데 친엄마가 살아있었다. 새엄마는 이 사실을 모르신다.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나는 아버지한테 답장을 보냈다. 내일 만나요. 집 앞 카페. 오후 3시. 답장이 금방 왔다. 알았다. 고맙다, 준호야. 다음 날 오후 3시. 나는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기 힘들었다. 3시 정각 아버지가 들어왔다. 초췌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을 깎지 않아서 텁수룩했다. 평소 아버지답지 않았다. 준호야. 아버지가 내 앞에 앉았다. 나는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친엄마는 살아있어. 알아요. 그래서 왜 거짓말 하셨냐고요. 친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친엄마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아버지가 눈물을 닦았다. 친엄마랑 아빠는 내가 5살 때 이혼했어. 아빠가 너를 키우기로 했어. 친엄마는 빚 때문에 너를 키울 수 없었어. 그럼 이혼했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친엄마가 부탁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한테 엄마는 죽었다고 해줘. 그래야 준호가 새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어. 엄마가 살아있다고 알면 준호는 엄마를 찾으려고 할 거야. 그럼 준호가 힘들어. 차라리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게 친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 그래서 2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하다. 그럼 왜 계속 연락하신 거예요? 친엄마랑?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친엄마가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빚은 갚았지만 너무 늦었어. 아빠는 이미 재혼했고 너는 새엄마를 엄마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요? 친엄마가 부탁했어. 준호 사진만 가끔 보내줄 수 있어? 소식만이라도 듣게 해줘. 제발. 아빠는 거절할 수 없었어.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제 사진 보내주신 거예요? 대학 입학식, 졸업식, 저녁식 사진? 응. 새엄마는 아세요? 모른다. 그것까지 숨기셨네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친엄마도 아빠도 다 너를 위해서였어. 절 위해서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거짓말하는 게 절 위한 거예요? 20년 동안 산소에 가서 절하게 만드는 게 절 위한 거예요? 준호야. 전 제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새엄마한테도 미안해요.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는데 사실은 친엄마가 살아있었다니. 새엄마가 이 사실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말 안 하려고.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나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친엄마도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 휴대폰에 저장된 친엄마 번호를 내 폰에 저장했다.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좁았지만 혼자 있기엔 충분했다. 아버지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새엄마한테서도 전화가 왔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빠가 요즘 이상해. 너도 집에 안 오고.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죄송해요, 엄마. 저 좀 바빠서요. 곧 갈게요. 그래. 밥은 잘 챙겨 먹고. 새엄마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다. 가슴이 아팠다. 10년 동안 나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 그런데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 밤마다 나는 아버지 휴대폰에서 본 대화 내용을 떠올렸다. 계속 스크롤하며 읽었던 그 문자들. 준호가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우리 아들 벌써 그렇게 컸어요? 사진 좀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잘생겼네요. 준호가 수능 잘 봤어요. 다행이다. 어느 대학 갈 것 같아요?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군대 갔어요. 군대요? 벌써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러게요. 훈련소 들어가는 사진 보내드릴게요. 보고 싶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친엄마한테 전해주고 있었다. 15년 동안 매번 사진을 보내주고 소식을 전해주고. 왜일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어느 날 밤 나는 결심했다. 친엄마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기로. 손이 떨렸다.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친엄마세요? 저 준호예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30분이 지났다. 답장이 없었다. 1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없었다. 혹시 번호가 바뀐 건가?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 2시간 후 답장이 왔다. 준호야? 손이 떨렸다. 네, 저예요. 어떻게 이 번호를? 아버지 휴대폰에서 봤어요. 한참 답장이 없다가 왔다. 미안해. 왜요? 왜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전화해도 돼요? 응. 나는 전화를 걸었다. 긴 신호음이 울렸다. 5번, 6번. 마침내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다. 20년 만에 듣는 친엄마 목소리.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5살 때의 기억은 너무 희미했다. 엄마.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우리 준호. 친엄마도 울고 있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왜요? 왜 떠나신 거예요? 엄마가 못났어. 너를 키울 수 없었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빚이 5억이었어.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 너를 지킬 수 없었어. 친엄마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한테 부탁했어. 준호 데리고 가. 엄마는 빚 갚을 때까지 준호 못 봐. 차라리 엄마가 죽은 걸로 해줘. 그래야 준호가 새엄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럼 왜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이혼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준호야, 5살짜리 아이가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엄마는 빚 때문에 못 와라고 할 수 있어? 그게 더 잔인해. 친엄마가 흐느꼈다. 차라리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 아프지 않은 곳에 갔어라고 하는 게 나았어. 그래야 너라도 편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친엄마도 울었다. 우리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다. 빚은 다 갚으셨어요? 응. 10년 걸렸어. 10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도 하고. 그럼 왜 안 찾아오신 거예요? 빚 갚으셨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아빠는 재혼했고 너는 새엄마를 엄마로 알고 있었어. 엄마가 나타나면 너만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 사진만 받아보신 거예요? 응. 아빠한테 부탁했어. 준호 사진만 보내줘. 소식만이라도 듣게 해줘. 제발. 엄마는 너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어.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만나고 싶어요. 엄마, 준호야, 제발이요. 한 번만이라도. 한참 침묵이 흘렀다. 알았어. 만나자. 토요일 오후 2시.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였다. 나는 1시 30분에 도착했다. 너무 일찍 온 것 같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커피를 시켰다. 손이 떨려서 컵을 잡기 힘들었다. 25년 만에 만나는 친엄마. 어떤 얼굴일까? 나를 닮았을까?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여자가 나를 봤다. 그리고 멈췄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엄마. 친엄마가 다가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꿈이 깨질까봐 무서운 것처럼.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네. 친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다. 손이 거칠었다. 일하느라 굳은 손이었다. 엄마. 나는 친엄마를 안았다. 친엄마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서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앉아서 얘기하자.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친엄마는 계속 내 얼굴을 봤다. 진짜 많이 컸다. 아빠 닮았네. 키도 크고. 엄마는 어디 사세요?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일해. 아직도 일하세요? 응. 빚은 다 갚았지만 살아야 하니까. 친엄마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어딨어. 엄마가 무능해서 그런 거지. 친엄마가 눈물을 닦았다. 너 사진 볼 때마다 울었어.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저녁식 사진. 엄마는 하나도 같이 있지 못했잖아. 하지만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멀리서라도. 그게 무슨 위로가 돼. 엄마는 내 곁에 없었어. 친엄마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봉투를 열었다. 사진들이 나왔다. 갓난아기였을 때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친엄마와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 이거 다 갖고 있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길 때도 일하러 다닐 때도 계속 갖고 있었어.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봤다. 사진 속 친엄마는 젊었다. 웃고 있었다. 나를 안고 행복해 보였다. 이때는 행복했어. 정말. 엄마,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무능해서, 너한테 좋은 엄마 못 돼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는 친엄마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저 새엄마한테 잘 키워졌어요. 새엄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엄마도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엄마도 너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다. 친엄마는 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줬다. 내가 기억 못하는 일들.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유치원에서 말썽 피웠을 때. 너 진짜 개구쟁이였어. 유치원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와서 울고. 기억 안 나요. 그럼 그렇지. 5살이었으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다. 벌써 5시였다. 나 이제 가봐야 해. 친엄마가 일어났다. 엄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제발이요. 알았어. 다음에 또 보자. 친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다.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도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내가 잘 컸으니까. 친엄마가 카페를 나갔다. 나는 창밖으로 친엄마가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 작고 외로워 보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한테 말해야 할까? 새엄마한테는? 모든 게 복잡했다. 일주일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와 새엄마와 제대로 얘기해야 했다.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준호야. 새엄마가 일어나서 나를 안았다.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엄마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는 조용히 나를 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준호야, 앉아. 얘기 좀 하자. 나는 소파에 앉았다. 새엄마가 차를 내왔다. 뭐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새엄마가 물었다. 아버지와 내가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 사실은 아버지가 말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다.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이혼했다는 것, 빚 때문에 떠났다는 것, 15년 동안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 새엄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 미안해. 당신한테도 숨겼어. 준호 친엄마가 살아있었어? 새엄마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준호야, 너도 알았어?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아버지 휴대폰에서 우연히. 그래서 집 나갔던 거구나. 새엄마가 주저앉았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10년 동안 뭐였어? 준호 친엄마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준호 키웠잖아. 여보,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새엄마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새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저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준호야. 10년 동안 저 키워주신 건 엄마예요. 친엄마는
친엄마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도 알 권리 있잖아. 맞아요.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새엄마한테 사과하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새엄마가 한참을 울다가 물었다. 그 사람, 준호 친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 평택에서 공장 다니세요. 내가 대답했다. 힘들게 사나 보네. 네. 빚 갚느라 10년 고생하셨대요. 새엄마가 눈물을 닦았다. 준호야, 너 친엄마 만났어? 네. 일주일 전에. 어땠어?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새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나쁜 사람은 아닌가 보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면. 엄마,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 새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근데 준호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친엄마는 낳아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건 엄마예요. 새엄마가 나를 안았다. 울면서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돼. 아버지도 울고 있었다. 미안해. 둘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세 명이서. 알았다. 그리고 가끔 친엄마 만나는 거 괜찮죠? 아버지와 새엄마가 나를 봤다. 새엄마가 먼저 말했다. 그래. 만나. 친엄마도 보고 싶으실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아버지가 새엄마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세 명이서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은 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다. 내 방에서, 내 침대에서 꿈을 꿨다. 친엄마, 아버지, 새엄마, 나. 넷이 함께 있는 꿈이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엄마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일어났니? 밥 먹자. 네.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도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밥을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은 복잡하다. 친엄마, 아버지, 새엄마. 하지만 모두가 나를 사랑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걸로 충분하다. 준호야. 아버지가 말했다. 응? 이번 주말에 친엄마 모시고 올까? 여기로. 나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다. 정말요? 새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만나보고 싶어. 어떤 분인지.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내 친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그날 나는 친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아버지랑 새엄마가 초대하셨어요. 한참 후 답장이 왔다. 정말? 괜찮을까? 네. 오세요. 꼭. 알았어. 갈게. 주말이 기다려졌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